지금 네,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사건 수사가 네네. 뭐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의 흘러갈 상황 전망을 좀 어, 하신다면. 지금 이제 정부와 검찰이 하고 생각하는 계획은 연말 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 기소로. 기소하거나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하는 식의 네. 일종의 이벤트를 만들 것 같아요. 어, 그건 과거 쭉 예측돼 왔던 일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좀 암초에 걸린 것이, 음. 일단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지금 협조를 안 음. 해주잖아요. 그 진술을 확인해주고 남욱 네네. 변호사의 진술 네네. 확인해주고 같은 네. 목소리 내야 되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왜냐면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전략이 먹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에 그런 일들도 많이 해본 검사들이에요. 한명수 총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제가 그때 네. 직접 변호인으로서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는데, 지금 김만배라는 암초에 걸린 거죠, 어찌 보면. 아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일가 친척들이 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양반이 생을 버려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또 그 언론에 흘리고 뭐 저거 장난질 치는 태도를 보십시오. 마치 무슨 뭐 처음에 무슨 변호인이 조종해서 무슨 쇼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도 네네. 흘러나온 적이 있었고, 참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지금 꽤 맞추려다 보니까 네. 자꾸 지금 이런 허점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만 음. 더럽혀 놓으면 윤석열의 시대는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 윤석열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서 네. 이런 어떤 그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을 영구화하겠다, 어. 이런 생각들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네. 벌어지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제 영장 실질심사에 입회했던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용 씨나 저기 우리 정진상 정진상. 씨나 예.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갔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음. 오로지 유동규 씨 말만 있는 거예요. 진술만 그리고 있다. 남욱 씨가 하는 말도 남욱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데, 들은 거죠. 김만배 씨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예. 지금 법원 영장 그 발부 시스템이 문제고, 판사들도 각성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저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뭐 아.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판사들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더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증거인 것처럼 꿰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언론 플레이가 많을수록 저것들이 직접 증거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아.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에 계속 이제 매일 보도가 되고 있고 그 그리고 전략이죠. 맨날 그렇게 흘리면은 지저분해지니까. 네. 남욱 변호사 이제 발언이 뭔가 큰 것처럼 계속 헤드라인 뽑히니까 네네. 걱정을만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경 님이 실시간 후원 또 해 주시면서 응원을 하고 계신데요. 자, 오랜만에 나오셔서 뭐 1시간 지금 뭐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의원님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한테 너도 나름대로 고생하던데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라고 충고를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예.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키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제 깜냥으로서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 검찰 쿠데타의 현실, 네. 그다음에 왜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왜 소중한가, 중요한 주제인가를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든 이뤄내고 또 대선 승리를 통해서 그걸 안착시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어보니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21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잃지 말아 주시고 하다못해 한 가지라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지 않겠어? 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의 그림자와 그 유산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의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가 그 오도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을 국민들께서 확실히 짚어내시고 그 진면목을 좀 알아채시고 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밝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강욱 의원의 이제 발언이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